자, 일단은 뭐 3주차, 우리 3주차 강의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뭐 부탁을 드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빅포레스트 쪽에 올리려면은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낮에 드렸습니다. 1주차랑 2주차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출석 정보하고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내일 뭐 이렇게 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학교 이제 나오시니까 뭐 아니면 오늘 밤에 올리시든가. 어쨌든 제가 이제 이메일로 드렸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1주차랑 2주차 비디오는 올라올 거고요. 출석도 지금은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니까는 이제 출석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뭐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하다가 이제 가셨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이제 어떤 내 주제가 조금 한계에 부딪혀서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확장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주문들을 뭐 직접 받으실 거예요. 아마 뭐 조금 더 주제 서치를 위해서 더 뭐 폭넓게 뭐 연구 조사를 하든가 뭐 배경 지식을 파악을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수님들한테 지시를 뭐 받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제 각각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뭐 검색을 하라거나 어떤 식으로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를 하는 부분, 어, 현우 씨는 뭐 카톡을 왜 남겼죠? 지금 우리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 자동으로 제가 그 루틴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메일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디까지 갔는지를 조금 이제 한 번씩 얘기해 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더 키워보는 연습을 맨 마지막에는 할 텐데 그 중간에 서치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논문 서치를 하든 자료 조사를 하든 어느 정도 이제 서치를 했을 때만이 이게 이제 살이 좀 더 붙고 내가 찾은 키워드가 진짜로 이 업계나 이런 데서 더 맞게 돌아가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사실은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원래 이제 문 교수님이 설계한 방식은 제가 뭐 신호 처리나 뭐 스피커나 뭐 파워앰프나 이런 그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나 관련 논문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하고 본인이 이제 뭐 건축음향하고 뭐 시공이나 이쪽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다.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절반 정도는 거의 이 워크숍에다가 할당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논문 부분을 좀 커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4주차 또는 뭐 4주차부터 병행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초반은 어쨌든 이 워크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이제 몰라서는 아무리 케이스 스터디가 이만큼 있더라도 좀 그냥 과중한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 분이 들어오시면은 다 시작인데 현우 씨가 뭐 들어오겠죠. 네. 들어오세요라고 쳐야겠네. 쳤고요. 뭐 오시겠죠, 뭐. 자, 그래서 이제 한 분씩 그 브레인스토밍도 조금 해보고 지도 교수님이랑도 아마 컨택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진도 나갔는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이 지금 계시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뭐 재학생들이 먼저 하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종윤 씨부터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박주영 씨, 그 다음에 가연 씨 이렇게 방향으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종윤 씨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일단은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한번 쭉 써봤어요. 그렇게 써봐가지고 지금, 서론 쪽에 좀 너무 빈약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서론에 그 근거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근거 자료 채우는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그 채우면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그래서 서론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어차피 뭐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제 서론이 빈약해서 채우라는 이제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냥 너무 결론지향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우리가 서론을 이렇게 써내려가면 내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스토리 라인은 이런 어떤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한 길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던 깔때기처럼 약간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내 스토리, 내가 원래 정해진 스토리는 있겠지. 그 스토리 줄로 가게끔 이렇게 가지쳐서 들어가는 거죠. 영화로 말하면은 근데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이 주인공을 비추기 위해서 뭐 저쪽에 장면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인간 그 군상까지 막 이렇게 그리다가 주인공들이 딱 부각이 된 어떤 순간에 아 이제 영화가 본격적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사실은 스토리라인을 빼기 위해서 이쪽에 약간 밑밥들이 더 좀 풍성해야 아,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했다가 이런 길로 지금 고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 빈약하다. 이거는 사실 모두 다 서론은 빈약하지만 조금 그러니까 그냥 너무 정해진 길로 가는 서론을 썼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지들을 통해서 거기를 좀 살을 찌웠으면 좋겠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종윤 씨가 잘 발표를 했고요. 다음 건희 씨는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우선은 이번에 주제를 찾는데 조금 더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영업 담당자님들과 이제 일정을 잡고 이제 논문 주제로 쓸만한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그때 수업 때 했던 브레인스토밍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주제들이 있는지 조금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한번 면담 일정도 추가로 잡아서 이제 그 논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번 문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희 씨의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으로 뺄 수 있는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약한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성격상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직업의 구조상 또는 보직상 뭐 여러 가지로 제약점이 이제 많아요. 많은 분들도 이제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금 직업군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거기 살을 찌우는 부분을 하고 있고 당연히 거기 살을 찌우려면 또 저 외에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교수님들하고 거기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뇌에 있는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사실 사람들을 그 브레인스토밍에 꽂아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논문이냐 또는 뭐 프로젝트 보고서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하는 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 위주로 이걸 드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좀 자료 조사의 확장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죠. 그래야 그래도 어떤 주제가 지금 나오는 거지. 딱 이 주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건 지도교수 변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은 어, 주영 씨네요. 주영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근데 저는 지금 그 회의실을 최적화하는 그 방향으로 해서 논문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련 논문 자료들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장소 섭외라든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금 연구하고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 교수님이 지도교수신데 이제 유 교수님하고 뭐 약간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 첫 번째 미팅만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나 이제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그 정리를 좀 해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뭐 구성도라든지 뭐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유 교수님 스타일도 그 깔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이것도 생각해봤고요, 저것도 생각해봤고요, 이것도 생각해봤고요 하면은 갔다가 다시 와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스타일들도 이제 잘 알고 접근하시면 이제 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저것 던지는 거를 더 재밌어해서 아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이렇게 발전시키면 돼요. 또 다른 거 던지면 아 저건 저렇게 발전시키면 돼. 약간 그런 편이라 또 이제 깔끔한 사람들은 또 저를 싫어할 수가 있죠. 뭐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다음 가연 씨. 네. 저는 그 스튜디오 쪽 영상 IP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우선 서론, 본론, 결론 해서 교수님한테 컨펌 받았고, 근데 다시 해라고 하셔서 지금 결론을 먼저 지으라고 하셔서 결론을 찾고 있습니다. 아, 지도 교수님이 누구죠? 저 오 교수님이요. 아, 이게 오 교수님은 훨씬 더 학자세요. 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러지? 내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이 도착 지점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서론은 이래야 되고 본론은 이래야 되고 하니까 여기가 튼튼하면은 앞뒤가 이제 다 맞아진다. 뭐 영화 작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최종 결론이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작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 교수님 스타일은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 그런 편이라서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방향이 딱 너무 정확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상황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다시 쓰라는 그러니까 결론부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을 전부 다 다시 쓰라는 거예요? 우선 결론을 정하고 본론을 맞추고 여기를 완성이 되면 서론은 그냥 써진다고 하셔가지고 결론에 어떤 기술적인 거를 넣을 거냐고 여쭤보셔서 아직 그걸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메소돌로지를 넣고 그러면 앞에는 어차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을 테니까 술술 써질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마 이제 제 방에 있는 우리 동윤 씨랑 저기 건희 씨는 아마 이제 조금 다르게 들렸을 텐데 저는 어쨌든 이 스켈레톤 뼈다귀는 다 맞추기는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길에 야, 생각보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휘면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아? 라고 이제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르고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 보고서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나와 있잖아.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결론에 맞춰서 앞에를 짜집기를 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먼저 놓고 짜집는 게 유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뭐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에 실제 작법상은 어느 정도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 있지만 서론과 본론을 정리하다 보면 살을 붙여야 될 것들을 천차만별로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할 것이다. 다 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 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도 교수님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직접 들어오려니까 접속이 좀 늦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문건창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그 공연장 라이브 공연을 위한 음향 최적화가 일단 큰 주제인데요. 1학년 때 배운 그 현장 측정부터 해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설치 후 이제 공연할 때의 실황까지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DAW랑 연동해서 요새 라이브 멀티트랙 가지고도 많이 하고 플러그인 사용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담고 싶은데요. 아직은 주제가 좀 광범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더 무게를 실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네, 결국에 우리가 도착점이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고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쓰다가 보고 중간에 실험을 하다 보면은 어디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지에 따라 스토리가 약간 엔딩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방식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다 우리가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주제가 결정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서론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저술을 할 때 그 도착점을 사실은 계속 염두에 두고 쓰다 보면 내가 이 도착점에 도착하는 결론을 서포트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많이 나열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도착하지 않을 키워드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중에 계속 줄이다 보면 몇 개 되게 핵심 키워드들이 나올 거고 걔네들은 필연적으로 결론 부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좀 키워드 자체가 덩어리가 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뭐 라이브에다가 어떤 건 인스톨 한다든지 뭐 전관 방송을 한다든지 뭐 영상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찾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되 결국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단어 건덕지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문 쓰기 워크북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어, 어디 갔어? 마음의 자세 다음에 논문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페이퍼 스케치 이렇게 해서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위주를 얘기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단 말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내 브레인스토밍이 요만해. 그리고 딴 사람들은 더 찾으라고 하거나 키워드가 뭔가 좀 뭔가 끝발이 없어. 약간 미진해요. 그럴 때는 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잡았던 어떤 키워드를 이쪽에다가 서치 엔진에다가 돌려가지고 찾아보되 그 서치 엔진에서 검색이 된 페이퍼들의 키워드들을 다시 내 키워드로 이쪽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 써 있냐면 여기는 서치 앤 컴바인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치에서 찾은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조합을 해서 낱말 조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책의 가이드거든요. 이 책의 47페이지에 보면 서치 앤 컴바인 대상을 찾고 다르게 생각하기를 시도한다라고 써 있으면서 어, 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이제 설치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분히 문과적인 얘기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서치를 해가지고 컴바인을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제일 쉬운 편은 각각 논문 검색을 해서 논문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옮겨 적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논문의 맨 뒤쪽에 레퍼런스로 떠 있는 논문들 중에 가장 약간 상단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다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약간 위쪽에 있는 것들이 거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책이라든가 그 히스토리나 이렇게 역대 어떤 연구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리뷰 페이퍼들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의 약간 상단 쪽에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도 좋고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면서 꺾음새 2번 뭐 이렇게 돼서 거꾸로 레퍼런스를 가서 그 해당된 두 번째 논문을 집중적으로 그 검색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체력 소모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큼직큼직한 페이퍼를 찾아라. 물론 이제 페이퍼 중에 두껍고 큼직큼직한 거는 뭐 박사 논문 페이퍼라든가 또 석사 논문 페이퍼라든가 이런 거는 100장, 200장 뭐 이런 페이퍼들이 있죠. 그런 것도 다운을 받아서 보면은 좋은데 보다가 진이 빠지니까 리뷰 페이퍼 같은 것들은 이제 수십 페이지 또는 한 20페이지 안쪽에 내용이 돼 있는데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에게 보통은 약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꿰고 있는 사람이 전반적인 얘기를 쓰는 겁니다. 뭐 우리한테는 오 교수님 정도가 좀 적합할 것 같네요. 학계에도 오래 계셨고 스피커 쪽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가 뭐 70년대부터는 이랬는데 80년대는 이랬고 90년대는 이랬고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발전이 돼 있고 지금은 어디 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페이퍼는 석사나 박사 이런 과정 사람들이 쓰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 되게 오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학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내 일생에 있는 것을 집필해서 책으로 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연구한 걸 정리해서 리뷰 페이퍼를 쓰겠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검색하는 것도 좋겠죠. 또는 신문지상 같이
그 학회지에 아티클이 하나 뜨는데 그 초대받은 렉처러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 르포 기사 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두툼하게 내용들을 쓰는데 그게 그냥 인터뷰 기사가 아니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병행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도 끝에 다 레퍼런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 찾아서 읽어보고 인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게다가 이제 영어 자료를 찾아보면은 영어 자료 너무 읽기도 어렵고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를 PDF로 받은 다음에 구글 쪽에 가가지고 PDF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이 완벽하게 잘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영어랑 한국어랑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보면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은 영어가 더 쉽고요. 왜냐면 업계에서 늘 그 용어를 쓰는데 구글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아예 읽어도 말도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문맥은 또 이 구글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보는 것도 꽤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오른쪽 화면 이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사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검색 엔진들과 검색하는 패턴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우리가 전기음향학회에다가 논문을 무조건 써야 되고, 여러분도 사실은 7월, 8월 요때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논문을 쓸 때, 뭘 쓰지? 뭘 쓰지? 이렇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이제 비슷한 처지긴 하지. 뭐 쥐어짜서 쓰기는 싫고 내가 했던 거 중에 약간 요즘 학회에서 잘 안 나오는 건데 내가 얘기하면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한 종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작년 종인데.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어차피 음향학회 내는 거니까 여기 있는 온갖 이런 검색 엔진을 써서 하면 내가 너무 이 바쁜 교수 1년 차에 너무 내가 많은 시간 낭비를 하니까 아예 타겟을 음향학회로 제가 타겟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음향학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음향학회에서 요즘에 뭘 쓰고 있지? 뭐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근데 이 중에 이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내 머릿속에 쓰고 싶거나 내가 조금 아는 분야를 한정해가지고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베껴놨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학술지를 이렇게 보다가 승강기 소음 측정이라는 거에 제가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무슨 승강기 옆에서 온도랑 소음을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있던 시절이 2021년이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재밌겠다라고 해서 표시를 했고 저주파수 영역을 고려한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이제 글씨는 쓰다 말았지만 제가 저주파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저주파수 요거 비슷하게 연장하면 되겠네라고 표시를 했고 엠비소닉 실감 음향에 대한 또 글이 있네요. 그런데 엠비소닉 실감 음향은 제가 입체 음향을 하니까 관련해서 연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또 밑줄을 걷고 가상현실을 하신 분이 있는데 또 밑줄을 걸었고 가상 공간 이것도 뭐 입체 음향에 일관되니까 또 밑줄을 걸었고 고령자 주택의 청취 환경 이것도 왜 표시를 했냐면은 제가 그때 고령자들이 주택 환경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모니터링 뭐 이런 것처럼 화재라든가 침입이라든가 또는 고령자를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음향 센서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잡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공연장 형태에 따른 음향 성능 분석. 이건 뭐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뭐 내가 늘 했던 거니까라고 표시했고 공간 변화에 따른 국악 관현악단의 음향 선호도.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음향 선호도 그 설문조사 같은 걸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네 이러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하죠. 이게 어디로 하나가 겹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그렇게 뽑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춘계, 2022년 추계까지 다 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블렛을 만든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정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13개 정도의
조금 좁혀진 키워드들을 뽑은 거죠. 하나는 뭐 승강기, 뭐 하나는 저주파, 하나는 고령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은 거지.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화도 하나 해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거를 쓰게 되는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론 내렸던 거는 이 고령자, 요게 이제 매력적이어서 고령자, 그 다음에 소음 측정이나 뭐 했던 그 승강기 요런 거에다가 제가 두 개 표시를 지금 했고, 아까 뭐 앰비소닉 실감음향, 가상현실, 가상공간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분이 했던 브레인스토밍 그림은 아니더라도 나름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제가 한 장짜리 페이퍼로 이쪽에다 이렇게 던져놨단 말이에요. 찍 던져놨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여름에 논문을 썼죠. 그 논문이 뭐였냐면은 음, 어디다 보관을 했더라? 음향학회, 음향학회, 음향학회. 음, 전기음향학술대회? 음, 이건가요? 요거라고, 논문을 보여주는 게 낫겠지? 요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거는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 스피커에다가 이식을 하자로 갔고 음향 모니터링 아까 관심 있었으니까 이제 이걸 키워드로 넣었고 저는 이제 온도 측정 실험을 아까 승강기 옆에서 했기 때문에 온도 측정 실험을 넣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뭐 노인 모니터링 있었으니까 그게 본문에 어디 들어가냐면은 어, 노인 고령화 여기 나오죠. 노인 고령화, 노인 모니터링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들이 약간 조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실험을 했을 당시만 해도 노인은 고려하지 않고 했던 실험이에요. 근데 제가 키워드나 노인 고령화의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사실은 결과에다가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이 실험은 제가 뭘 돌렸든지 간에 노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단지 거기에 이제 저보다 한 8살 정도 위에 분이 제가 16K, 15K 정도, 15K, 여기 15K 정도 주파수를 쏘고 있는데 잘 못 듣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왜 잘 안 들리세요? 그랬더니, 난 잘 안 들리는데 이러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15km를 못 듣는구나. 그럼 15km로 뭔가 측정을 하면 노인한테는 괜찮고, 그러니까 노인한테는 그 거부감이 없는 주파수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참고했던 그런 뭐 책들이나 논문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 책이나 일반 논문들을 여기다 썼고, 요렇게 이제 실제로 내가 원래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스마트 스피커라는 거를 원래 염두에 안 뒀었는데 스마트 스피커 환경에서의 지능형 센서, 그러니까 음향 센서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 실험을 할 때는 참고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 글을 쓸 때 최초로 이제 참고했던 문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중간 거는 내가 원래 실험을 하고 있었을 때 참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봤던 친구 거죠. 요거는 내가 원래 봤던 교과서, 미국 교과서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여기 사운드 스피드 그러니까 음의 음속을 측정할 때 습도 같은 것들을 제가 원래 고려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내가 이거 실험해서 내가 빼놓고 실험했던 건데 막상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습도 얘기를 왜 내가 안 했지? 습도 생각도 안 하고 이 논문을 썼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용해서 습도가 표현이 되는 거를 저기다가 레퍼런스로 쓰고 나서 여기에 보면 습도 부분은 어, 경향성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유를 다른 거예요. 요거는 제가 사실 종윤 씨한테도 비슷하게 이제 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어버버하지 않고 거기도 고려했다라고 대꾸를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서론 부분에 있는 디테일들에 대해서 네가 다 그걸 고려했는지 다 이게 상관없다고 고려했는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습도는 난 신경도 안 쓰고 했어요. 그러나 습도를 측정은 했지 당연히. 왜냐하면 온도 측정할 때 옆에 습도가 뜨니까. 근데 그게 음속 변화에 그렇게 지장이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실험을 했지만 실제로 약간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그래서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그게 내 실험의 오차 범위 내에 크게 영향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습도 차이에 있지만 측정의 그러니까 측정을 했을 때 애매하게 측정된 거의 영역에서 그 정도의 영향이지 전체 경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요 글로 이제 습도 부분을 퉁친 겁니다. 습도는 여기에 고려 대상이 아니야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쓰는 게 요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참고 문헌을 뭐 넣진 않았어요. 이제 원래 참고한 문헌은 더 많았지만 요렇게 약식 논문에서는 굳이 여기다 참고 문헌을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다는 것들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참고 문헌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내 디펜스를 위해서 만든단 말이야. 이 전반적인 내용이 어디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이제 잔뜩 써놓고 나 진짜 이거 참고한 사람이거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이런 제목을 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무슨 요약문을 이렇게 만들었지? 아, 이런 일을 한다고? 라고 하고 서론을 읽지 않고 이렇게 내리는 사람도 많아요. 아, 이런 논문을 이용했다면, 그렇다면은, 아, 이런 요약을 만들 수는 있었겠구나. 이 사람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요 요약을 본 다음에 서론을 꼼꼼히 봐요. 서론을 보다가 아,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게 결론을 보고 아, 이런 일을 했구나. 결론이 왜 이렇게 길지? 라고 이제 투덜댈 수 있지. 한 결론이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석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고찰, 디스커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면밀하게 경향성을 디스커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제 결론은 좀 길긴 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서론 결론으로 왔다 갔다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술한 순서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학회장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보고 내가 이 사람 거 지금 발표 볼지 말지 빨리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들 들어갑니다. 요거는 굉장히 짧은 논문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논문도 아니고 학회장에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논문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대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약문도 들어있고 서론, 본론, 결론에도 도착을 하며 최종적으로는 참고문헌까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서사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는 긴 영화가 아니라 뭐 단편 5분짜리 영화 같은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구성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브레인스토밍과 그 결과물을 일단 보여드렸고, 그거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음향학회, 굳이 이제 여기서 음향학회를 검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문 찾기를 하는 곳들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 뭐 블로그에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 제목에 다 나와 있지만 RISS 또는 KISS 구글 스칼라 요거 이제 학술이 구글 스칼라예요. 또는 뭐 네이버 여기도 네이버가 어디 있었지? 이거지. 네이버 학술 정보 뭐 이런 것도 있고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특히 무료 검색할 수 있는 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때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뭐 회원가입 같은 건 해야 돼, 할 수 없이. 회원가입은 해야 되지만, 또 이제 학교에서 여기 특히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학교 도서관에서 연계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저기, 이런 거 회원가입 같은 게 너무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하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 그 컴퓨터 단말기에서 검색하면 이것도 다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학교 시스템에서 PDF나 인쇄를 해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PDF로 만약에 저장이 된다면 구글 번역이라고 쳐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PDF를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구글 번역을 요거를 아예 눌러가지고 여기서 다큐멘트를 붙여서 PDF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 논문이 뭐가 있으면 제가 레퍼런스에 아까 영어 논문이 있었나요? 이걸 봅시다. 레퍼런스가 지금 다 이런 건 한글이죠. 영어 논문이 레퍼런스가 있으면 한번 넣고 이거 뭐 205페이지는 안 돌아가요. 이런 거는 너무 안 돌아가고
어, 이건 논문이 아니고. 요거 논문이죠. 13페이지 논문. 오케이. 요게 딱 좋네. 13페이지짜리 논문. 아까 인용은 안 했지만, 요런 것도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인용을 그냥 귀찮아서 안 했지. 요 논문을, 야, 뭐 이게 맞네. 요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요거를, 액티브 AA 리비전 4를 여기다가 드랍을 해요. 드랍을 하면, 번역할 것이냐? 그래서 번역을 해요. 코리안으로 번역을 하죠. 그럼 얘가 너무 큰 것들은 번역을 못 해요. 요 사이즈가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번역을 못 한다고 지금 나왔네. 야, 이거 번역을 왜 못 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한번 시켜봅시다. 영어를 한국말로. 아마 그림도 많고, 뭐,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13페이지니까 한번 요거를 도전해 볼까요? 번역을 한번 지우고, 요걸 번역해 볼게요. 좀 걸리네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열고, 절반으로. 그다음 요걸 하나 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왼쪽을 닫고, 요거 모양은 좀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그냥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띄우고, 요거를 보면 어때요? 노블 타임 오브 어라이벌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어, 검출기 수신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도착 시간 추정 알고리즘. 뭐 잘 번역됐네요. using 에너지 디텍터, 에너지 디텍터 리시버를 사용한다. 검출기 수신기를. 아, 여기 에너지 검출기 수신기를. 그쵸, 여기 좀 밀렸으니까. MMW 시스템에서, MMW 시스템에서인데, 여기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MMW 시스템에서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만을 보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요. 뭐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동시에 봤을 때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번갈아 봐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타임 오브 어라이벌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어, 번역은 그럭대로 잘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중간에 그림이 있으면 중간에 그림 같은 건 그냥 번역을 못 해요. 이렇게 요런 그 캡션 정도만 번역을 한다. 방정식은요. 방정식이 이렇게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나 수식은 번역을 하는 순간 망가져요. 그래서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잘 번역을 못 해요. 괜히 하면 이게 다 뭉개지기 때문에 그냥 안 합니다. 대충 다 안 하죠. 수식 하려고 노력하지만 볼 필요가 없다. 최종 이제 레퍼런스를 봅시다.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여기 맨 마지막. 참고 문헌만을 보면 여기 1번 레너 누구의 심플 모델 for average radiation pattern 1번 그러니까 이제 제목 이 참고 문헌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뭘 참고해야 되지라고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깨알 같고 제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함축된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 말이야. 이 상태에서는 눈이 진짜 안 들어오는데 은근히 이걸 좀 줌을 해가지고 이 상태로 보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평균에 대한 단순 모델. 요거는 무선통신용, 뭐, 매트릭스 네트워크를 가진 스위치 비움 안테나 어레이. 안테나 어레이 내가 관심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거나, 요약문을 보거나 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막상 본문은 어차피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똑같은 이름으로 요거는 뭐 잉글리시, 요거는 코리아로 저장을 해놓으면 하나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 스칼라 번역이 되게 유용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외의 거는, 뭐, 리스나 키스나 이런 걸 다 검색을 잘 하셔도 좋은데, 이제 국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위 논문 같은 거는 이제 리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키스에서는 학회지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음향학회지, 뭐 이런 거를 뒤지고 싶다. 그러면 키스에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KCI도 좀 가는 편인데, 우리가 SCI 논문, 뭐 KCI 논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국 학술지 인용, 요 I가 인용이니까, C가 인용이고, 요거는 그 뭐라 그러지? 인덱스, 색인이라고 보면 되니까, 한국 학술지 모음의 인용 색인, CI, SCI는, S가 뭐지? 까먹었다, 갑자기. SCI 미닝. 사이언스인가 봐요. Scientific Citation of Index인가 보다. 뭐 하여튼, 그거는 딴 뜻이고, 다른 뜻이 나왔네. 하여튼, 이게 약자들은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KCI에서 제가 음향학회라고 검색을 하면, 뭐, 한국 음향학회 학회지, 에서 쭉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전관방송 같은 게 궁금하다. 전관방송 시스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물론 되게 옛날 거도 나오는데, 뭐 요즘 것도 나오고, 뭐 나는 뭐 영상 시스템,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음향학회들은 잘 안 나오고, 뭐 디지털 융복합 연구라든지, 뭐 콘텐츠 학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방사성도 뭐 하니까 전자공학회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DSP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치면, KCI급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SCI에다가 치면 이제 영어로 쳐야 되겠지만 SCI급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KCI급의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KCI 논문들을 많이 인용한 레퍼런스를 다룬 KCI 페이퍼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뭐 음성 음향학에 근거한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KCI에도 등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든 간에 다 겹쳐요. 우리는 이제 학위 논문 위주로도 찾을 수 있고, 어떤 학술지를 주로 뒤질 수도 있고, 단행본, 보고서, 공개 강의. 강의는 우리 필요 없죠. 뭐 보고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좀 보고서 라인으로 조금 더 인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가입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키스 여기서도 이제 음향학 뭐 점검하고서 쳐볼까? 여기서 여기는 KCI 등재된 게 아까 거기에서 좀 겹쳐서 나오겠네요. 그런데 아까보다는 이제 양이 좀 적죠. 여기 이제 학회지 검색이 되는 거니까 음향학회, 한국음향학회 이렇게 검출이 되죠. 그러니까 KCI가 등재됐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 논문인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아예 KCI 것만 인용하는 게 좋겠다 하면 이쪽에서 검색하는 게 더 편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리스나 키스 이렇게 그냥 별도로 가셔도 되고요. DBPR는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아니라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꼭 DBPR 같은 데로 이렇게 강제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대림대학교 내부에서 검색을 하면 DBPR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인을 특별히 안 해도 여기서 검색이 된다. 음향학회가 검색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상한 뭐 레포트 같은 것도 막 검색이 되기 때문에 DBPR는 레포트 쓰는 사람들이 은근히 여기 검색 많이 해가지고 쓰기도 하죠. 자, 대림대학교 이용자님, 요게 되게 매력적이죠. 여기는 해야 돼요. 키스 해야 돼요. KCI 안 해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렇죠?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몇 회 열람했는지 나오고 원문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현재 페이지 정도는 간단하게 초록 정도는 인쇄할 수 있다. 원본을 찾고 싶으면 아무래도 원본이 검색이 잘 되는 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어, 스마트 시스템 다운로드 이런 게 되죠. 미리 보기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보잉 항공기 스마트 시스템 이게 궁금하다. 가가지고 다운을 받겠다. 다운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회사 컴에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학교라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KCI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요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에 오시면 학교에 와서 이런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한국 애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제가 봤고요. 궁극적인 한국 애들이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은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국회 도서관 내가 어디다 갔지? 있죠.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은 여러분 논문이 들어갑니다. 이석주 교수님 들어갔나 볼까요? 이석주. 벌써 들어갔을까요? 뭐 이석주라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제 이름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때 키워드가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학위 논문 중에 이석주를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본관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안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쓴 건 다 옛날 거야. 여러분. 자, 윤범수 국악 있나요? 있죠? 그래, 여기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빼박이에요, 빼박. 이건 학위 논문. 요거는 제가 이거 어디다 낸 거야, 이거. 방송과 기술. 나 이거, 아, 기사가 있다고? 나 처음 보는데? 99년에 이걸 우리가 했나? 진짜네. 지금 처음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와, 나 이거 재밌는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아, 거기 가면 있대요. 간행물실에 가면 이렇게 있다. 원문을 보려면은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뭐 등등등이 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학위 논문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서고에, 부산에 왜 있는 거야? 뭐 하여튼 그쪽에 있대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워드랑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치면 여기 뜬다는 거지. 요것이 이제 국회 도서관의 힘입니다. 자, 일단 그 한국 사이트까지 했는데 네이버까지만 하고 일단 쉴게요. 구글은 이제 이쪽으로 놓고. 네이버도 이제 학술 정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네이버 팬이 아니어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이버에는 이제 한영이 이제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치면은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어쿠스틱 모니터링 아까 관심 있던 어쿠스틱 모니터링 쓴 논문 중에 그래도 영어가 이렇게 상당히 나오네요. 그래서 요 KCI 중으로 찾아도 되고 SCI 같은 걸 찾을 수 있는지 유료인지 무료인지 뭐 이런 나름 분류는 구글 스칼라보다 뭐 못하진 않네요. 상당히 나쁘진 않네요. 26,000개를 검색을 했습니다. 잘했죠? 여기다가 우리가 맞서서 구글 스칼라에서 똑같이 시켜봅시다. 스틱 모니터링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조금 부실하지만 서치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요. 뭐가 이제 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레스티알 패시브 어쿠스틱 모니터링 EVM 퍼스펙티브 테레스티알 패시브 어쿠스틱 모니터링 EVM 퍼스펙티브 똑같은 게 제일 위에 있네요. 아마 인용 지수가 416이라 높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에는 인용 지수 113회로 돼 있네. 여기랑 근데 인용 지수들이 지금 뭔가 다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도서관 링크도 각 대학의 한국 대학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대림대학교를 넣으면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직접 이제 어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요게 그 인용 지수를 구글에서 거의 확인했으니까 제 것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찾으면은 범, 힘, 웨어 뭐였지? 캐릭터라이제이션 티슈 치면은 요게 있죠. 제 논문 여기 이제 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쵸? 아이고, 돈을 내야 된다네. 12불 내래. 미국에서는 이제 요 로그인 with different institution에 제 학교를 넣으면은 이제 되는데 대림 유니버시티 컬리지는 없대요. 해당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난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되고 미국은 미국 게 아무래도 싸고 검색이 잘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 구글 스칼라 위주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만 한국은 지금 요 학교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학술 정보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걸 한번 다시 쳐볼게요. 똑같이. 팀, 웨어, 티슈.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글에선 뜨는데 여기는 안 뜨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해외에 발표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뜨는 건데. 티슈가 아니었나 본데, 얼트라소닉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얼트라소닉. 뜨나요? 안 뜨잖아. 이거 맞아요? 이거 왔네? 여기 뜨네. 뜨긴 떠요. 서울대, 남서울대 평택에 있대. 아니면 유료로 가려면 아까처럼 똑같이 거기 가야 되고, 또 서울대 가면은 있대요. 뜨기는 뜨는데 마찬가지로 부실하네요. 받을 수 있는 게 부실하고, 자,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여기로 가면,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JUM은 요거 좀 비싼 데라, 좀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별도로 여기서 예전에는 구글 스칼라가 여기에 PDF가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클릭하면 그거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PDF 와일리 풀뷰 뭐 있기는 한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엔 다 깍쟁이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으면은 이걸 내 거라고 리딩 리스트에다가 해놓으면 제 구글 아이디에는 이제 얘가 세이브가 돼서 잘 뜨겠죠. 이거 말고도 제가 IEEE에 썼던 거를 찾아봅시다. hen선배랑 썼던 게 있나? 아닌데. 이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뭐 범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다가 뭔가 논문을 내시면은 검색은 아무래도 구글 스칼라가 이기고요. 국내에는 그래도 네이버 학술 정보 또는 국회 도서관, 뭐 그이야, KCI, 뭐 키스, 리스 뭐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네. 혹시 그 로그인 같은 거를 해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다 로그인 해야 돼요. 그거를 학교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 학교 도서관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 링크에 걸려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마다 이게 계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메이저 뭐라 그러지? 메이저 학회지? 이런 데들이랑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막 연구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와서 이런 게 저런 거를 넣어봤는데 여기는 다 걸린 게 없어요. 제가 DBPR 빼고 지금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학교 IP만 써도 그냥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있는 내부 그 고정 IP만 써도 거의 다 이제 그 외부에다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기대하는 건 도서관이면 조금 열리지 않을까 정도의 약간의 기대를 하는데 큰 기대는 없어요. 약간의 이제 얍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좀 메이저 대학의 대학원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한테 사실은 부탁해서 검색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들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PDF 좀 받아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이 크고 더 세계 지향적으로 돼 있는 곳일수록 논문은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 도서관에 해당 논문도 되게 많고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도서관에다가 요구를 하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이쪽 도서관까지. 그래서 거기서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아요.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해당 도서관에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가서 뭔가 빌리든가 아니면 국회 도서관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슬프게도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비용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무슨 아까처럼 얼마를 받으면 12불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경우에 학교에서 아까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고 하는데 뭐 우리 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를 페이퍼를 다운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소 그 뭐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막 100 몇십 불 정도 뭐 또는 200불, 300불 정도 돈을 받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누가 돈을 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상명대 있을 때도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번 뭐 제안서를 쓰자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연구비, 어떤 교수님의 연구비, 개인 연구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를 사서 하긴 했었어요. 근데 학교 차원에서 갑자기 그 아이소를 받게끔 뭐 도서관에서 열어주세요 이런 거는 교수가 요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시스템이 그런 문서를 좀 공짜로 받거나 뭐 교육용으로 받거나 뭐 연구용으로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뭐 대답이 됐나요? 네. 네, 일단은 뭐 아쉽게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국회 도서관을 좀 이용을 하시면서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사실은 복사해서 보고 요청을 하는 수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쉬시고요. 7시 27분이니까 제가 37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은 화면을 좀 끄겠습니다.
한 10분 됐나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가물가물하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워크숍 할 시간은 제가 약간 후반부에 드릴 거고, 방금 이제 얘기한 것들이 이제 국산 논문이나 약간 외산 논문 찾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저 하고, 이제 국산 논문을 키스에서 대부분 이제 검색이 잘 되고, DBP 하는 학교에 이제 링크가 돼 있으니까, 그거 두 개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빼내는 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도 활용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면이 지금 이런 것들 옛날 거 다 지우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요 싸이허브라는 게 옛날에 상당히 이제 유명했거든요. 요 싸이허브는 거의 모든 논문을 이제 공짜로 카피 레프트 정신으로 했던 거라 여기서 이제 공학 논문도 상당히 많이 받고 저도 좀 혜택을 받는데 아까도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논문은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죠. 각각 그 학회를 운영하면서 각각 학술지에 이제 올려 있는 좀 귀한 그런 논문들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뭐 토렌트 같은 뭐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다 치면은 이제 술술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치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검색도 이제 되진 않습니다만 한때는 이게 검색이 되게 잘 됐고요. 약간 동구권 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잘 검색되는 거는 아까 구글 스칼라 다음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런데 회원가입 뭐 이런 거, 페이스북 회원, 뭐 링크드인 회원 이런 걸로 가입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때 많이 썼던 거예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가 마치 한국의 DBPR랑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이것저것 정말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스칼라가 이제 네이버 스칼라랑 조금 뭐 대칭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처럼 이제 싸이허브 같은 거는 이쪽에서는 뭐 진짜 오만 잡게 다 나오는 거니까 딱히 비교할 게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닫고 네이버 정도 가지고 있고 KCI 필요 없고 DBP 하는 학교에서 잘 나오니까 일단 두고 KISS는 다운로드 되니까 두고 리스도 여기 보면 어 이 원문보기 이런 게 있으니까 두고 하면 논문을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리스, 키스, 디비피아, 네이버 이것만 가져도 일단 국내 논문들은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국내 논문을 음양학회, 한국음양학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무료인 것만 찾아봐도 볼 수 있겠다. 무료 원문, 무료 원문 볼까요? NRF 이거 다시 KCI로 넘어갔네. KCI 무료 아닌데. 원문 찾아보기. 이거 이렇게 해서 원문보기라고? 결국은 그렇지. 사이언스 온, 이것도 있으니까 사이언스 온에서 원문을 제공받은 것까지 타고 가려면 이렇게까지 돌아가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원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되겠다. 자, 이것도 사이언스 온도 뭐 가끔 어, 보니까 뭘 걸어놓을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제 찾고 싶은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뭐가 이제 궁금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불특정으로 뭐 스피커 어레이 쳤을 때 뭐뭐가 나오는가. 국내 학술 논문에는 49개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무료가 F라고 써 있고 기관 내에서 무료를 하려면 M이 써 있으니까 W 빼고는 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학위 논문 23개 너무 적네. 2019년에 라인 어레이 스피커의 방열 기술, 열 이야기네요. 라인 어레이 스피커 음향 성능 현상이야. 히칭크 열 얘기네요. 프론트 필의
성재훈 씨, 프론트필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에서 어쩌고저쩌고. 논문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성훈 교수님께 있네. 고운영 기술. 목차 봐도 되고 이렇게 간단한 글들이 있겠죠. 이렇게 목차들이 나와 있겠죠. 그럼 이 책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복사를 하든지 하나 사셔도 되겠죠. 단행본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걸 스피커 어레이에서 하시면은 띄고 어레이 띄워야 되나요? 한국음향학회 나오고 좀 이렇게 다르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뭐 유튜브 짤 보느라고 시간 가는 거랑 똑같이 이거를 하다 보면요. 스피커 어레이만 이쪽 저쪽에서 보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 방열도 생각보다 궁금한데 이렇게 누르면요. 원문을 보고 원문이 몇 장짜리일까요? 75장이에요. 그 아까 제가 읽는 방식으로만 읽어도 시간이 상당히 간단 말이죠. 또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다 궁금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초록 있죠? 목차 있죠? 목차 나도 궁금하지. 이런 식으로 나도 목차 해야겠는데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데서 단어를 내가 쓰는 단어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론, 연구 배경 이런 것도 스피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구만. 이런 것도 사실은 팁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보면 또 하나 후딱 가는 거고요. 그럼 밑에 것도 궁금하잖아. 그럼 요것도 보고. 밑에도 궁금한데? 이렇게 하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23개 다 궁금한데? 하고 누르면은 23개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보다가 아는 이름이 나올 수 있잖아. 그 교수님이 왜 여기서 글을 썼지? 라고 하면 또 한참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명대 요 문화기술대학원이 음향을 조금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있었지만, 그래서 그 관련된 글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음향학회랑은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음향학회랑은 서로 좀 존재감을 모르는 상태죠. 여기서도 이제 스피커 어레이를 보다 보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내용이 있고, KCI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또 맞겠죠. DBPI 가도 스피커 어레이. 여기는 이제 오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꼭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면은 그냥 뭐 KCI도 잘 나왔고 대학원 논문도 잘 나왔고 그냥 무슨 잡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술대회 논문집이 가벼운 것도 있네요. 좀 간단하게 해본 것도 있고 아까 저쪽에 있던 그 제목인데 선음원 전음원 어쩌고 저쪽에 있는 그 학위 논문이 여기도 나왔네요. 그래서 대부분 겹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다 보면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디렉토리 같은 걸 열어가지고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는 디렉토리가 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는 어레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또 무슨 다른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분류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레퍼런스를 따로 정리하는 앱들이 필요하다. 레퍼런스 정리 프로그램 하면은 엔드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니까 엔드노트 엔드노트에다가 다 때려넣고 레퍼런스를 정리해야지 라고 하면 엔드노트 요거죠. 베스트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툴 이거를 활용하면은 돈을 받네 이제는. 에이 자식들. 이게 밑에가 왜 잘렸죠? 쿠키 설정. 이걸 닫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자, 닫았고 트라이 엔드노트 20일 프리도 있네. 어쨌든 그렇지만 위에 보니까 아, 돈을 좀 받네요. 치사스럽네. 옛날에 공짜였는데 스튜던트는 좀 할인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네요. 옛날에 공짜였는데 프리 30일 동안 논문 직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일 동안 프리 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제 방식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매뉴얼로 다 분류를 하든 이렇게 해놓고 정리하고 있다가 어레이 관련된 내용을 보충해야 되면 가서 이거 읽고 또 뭐 다른 거 분류해서 볼 것 같으면 그쪽 거 읽고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죠. 네이버에도 스피커 어레이 한번 쳐봅시다. 스피커 어레이. 자, 그럼 또
굉장히 겹치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운을 받고 원문이 있는 것들만 최대한 모아도 이제 얘기가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중에 하나를 찍어서 레퍼런스들이 어떻게 있는지 봅시다. 요거는 KCI니까 클릭을 하고 KCI고 다운받기 다운받았죠? 그래서 열어보고 제목 보고 키워드 있는 거 키워드 뭐죠? 라인 어레이 스피커 컴솔로 돌렸구나. 3D 모델링 돌렸네요. 웨이브 가이드 콜라 패턴 봤고요. FDM SPL 뭐 있고 그다음에 맨 뒤로 가서 이런 레퍼런스들 중에 내가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처럼 찾는 거예요. 마구마구 자비로 찾는 방식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깍쟁이로 찾는 방법은 이제 리뷰라는 말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조금 먹일 텐데, 리뷰 페이퍼들을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어레이 리뷰 페이퍼라고 리뷰자를 넣게 되면요. 요런 게 나와요. 파라메트릭 어레이 스피커 리뷰라고 나오죠. 또는 여기 오버뷰. 요런 친구들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모든 거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됩니다. 일종의 렉처 노트라고 여기 이제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어디 갔어? 본문이 요거죠. 요 초록대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다. 요걸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단행본이라서 스프링거에 있는 책을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유료 원문 스프링거에 가면은 돈을 내고 살 수 있다네요. 이거는 어, 좀 우리가 하기는 어렵죠. 요건 무료 원문이 있네요. 무료 원문을 가면은 오버뷰가 정리가 돼 있고 풀텍스트가 돼 있어서 누르면 뭐 이렇게 복잡해? 풀이 아닌가요? 아, 지금 프리로 뜬 거예요? 아, 프리로 뜬 거야? 오케이, 오케이. 프리로 떴어요. 이렇게 프리로 떴다. 쫙 엄청 길게 떴어요. 100 몇십 페이지째. 211개의 레퍼런스 페이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집대성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논문 집대성한 것보다는 훨씬 전문가가 집대성했기 때문에 전체를 정말 말만 오버뷰지 다 꿰뚫고 있단 말이죠. 제목 자체는 오버뷰는 무슨 서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이게 우리 주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슈퍼바이즈 스피치 세퍼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딥러닝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도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키워드도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런 리뷰 페이퍼가 내 해당하는 분야에 하나를 찾으면 진짜 보석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책처럼 있는데 책보다 훨씬 딥한 내용이 이렇게 알차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뷰를 이쪽에서 검색을 하시든 또는 뭐 리뷰 이런 거를 검색을 하시든 이쪽에 리뷰가 혹시 나오면 좋겠는데 뭐 리뷰가 조금 있긴 하네요. 뭐 영어로 논문을 쓰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뷰가 있는데 그 리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온라인 리뷰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리된 리뷰를 찾기에는 한국 사이트들은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 같은데 아마 가시면 리뷰 페이퍼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 A 리뷰, 어쿠스틱스 아니면 뭐 아까 뭐라 그럴까? 어레이 스피커 있었나요? 어레이 스피커 리뷰. 파라메트릭 어레이 스피커 리뷰 이런 애들이 뜨는 거죠. The review of 최근 디벨로프먼트 오브 mem스 스피커를 죄다 정리한 이런 친구가 있겠죠. 그럼 이런 애를 누르면 mem스 스피커가 전체적으로 정리된 애가 나온다. 리뷰 온 어쩌고 저쩌고. 리뷰 리뷰 같이 전체적으로 리뷰가 돼 있는 페이퍼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나왔네. 리뷰 온 스피커 아까 저쪽에 있던 거구나. 이렇게 된다. 요거를 어쨌든 PDF로 받고, 그쵸? PDF로 받아놓은 다음에, 비유 PDF죠? 이걸 어떻게 읽겠어? 그러면 뭘 한다? 이걸 받아놓고, 저쪽에 부르면 되죠? 이거 리뷰 페이퍼니까 이름 자체를 잘 정리를 해야지. 이를테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수업에
졸업 논문 프로젝트에 여기다가 뭐 페이퍼스 해놓고 여기다가 리뷰 페이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거가 어쩌고 저쩌고 제목인데 이런 이름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리뷰 온 스피커 다이아라이제이션 시스템스 모타 이렇게 써놓으면 모타의 이 작품이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있어.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구글 번역 번역 아이씨 구글 번역 트랜슬레이션 여기에 누굴 불러? 도큐멘테이션 드래그 앤 드랍이니까 누구였죠? 와 너무 많다. 수업에 졸업 프로젝트의 페이퍼의 리뷰 페이퍼의 요 친구. 자 드래그 앤 드랍 번역해줘. 이러는 동안에 이 사이에 유튜브 숏을 보라고. 쇼츠는 이때 봐요. 이때면 충분히 봐. 그냥 쇼츠 한 2개 보면 돼요. 2개 보고 웃고 빨리 끊어. 빨리 끊고 다시 일로 와야 돼요. 3개 봐도 되겠다. 그렇죠? 3개 보세요, 그럼. 자,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 요때 또 한번 보고 요거 열고 뭘 연다? 아까 요거 열면 이렇게 보는 거죠. 띄워서 이렇게 딴 데로 열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논문 공부를 하면 지식이 상당히 축적이 됩니다. 그 정도 지식이 축적이 되면 교수님은 여러분한테는 이제 왼손이 되는 거예요. 거들 뿐. 거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거의 진두지휘를 하시고 요런 식으로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여기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해달라는지 이제 이런 것들만 조언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를 제가 중지하고 이제 약 한 20분 정도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옛날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어들이 막 나열이 됐던 거 저한테 내신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방금 이제 있는 그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분명히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안 하고 유튜브 쇼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가가지고 본인이 좀 만족한 그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키워드 위주의 검색을 하거나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내 키워드를 하나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화면 공유를 괜히 껐네. 자, 그래서 키워드가 있지.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뭐 리스에다 키스에다 뭐 KCI 뭐 네이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검색을 했는데 그 중에 요런 한 2군데서 알짜배기가 나온 거예요. 딴 데는 안 나왔어. 그러면 요거 2개를 받았죠. 그러면 요 키워드에 해당된 이제 2개의 논문이 있고 얘네 제목은 또는 얘네 본문은 해서 이 뒤에 레퍼런스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럼 어쨌든 이만큼의 정보를 지금 찾은 거고요. 아직 읽어보진 않고 찾진 않았지만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이만큼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이틀과 요 밑에 키워드가 또 있잖아. 그래서 키워드가 확장이 됐죠. 타이틀에 포함된 키워드 때문에 키워드가 또 확장이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아볼 정보가 확장이 됐죠. 이런 식으로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겁니다. 얘네가 이 키워드로 여기 동작을 안 했지만 우리가 키워드만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키워드 2를 검색을 했더니 이번엔 또 여기가 나오네. 그럼 또 요 짓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처럼 요런 식의 친구는 어떤 디렉토리에 지금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검색된 친구도 어떤 디렉토리에 저장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어떤 별이 나왔으면은 얘는 또 여기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면 내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가 살이 찌겠죠? 살이 찌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놔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여러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서치 엔진을 해서 여기다 PDF를 쟁이는 일을 할 겁니다. 번역은 나중에 하시고 이렇게 디렉토리로 만들어서 키워드적으로 디렉토리가 정리가 되는지 엔드노트나 이런 건 나중에 하시고 요 작업을 좀 해보세요. 하다가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띵동띵동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을 풀고 저는 이제 비디오는 끄겠습니다. 비디오는 끄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할게요. 지금 이제 논문 검색 사이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채팅창에다가 띄워놨어요. 그 RISS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KISS, 그 다음에 DBP야, 그 다음에 KCI. 아까 KCI는 근데 검색을 안 해도 키스나 이런 걸 하면 타고 넘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이버 학술 정보, 그 다음에 구글 스콜라. 그 정도면은 이제 한영을 거의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뭐 사이언스 온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타고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거고. 어, 해외도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DBPR은 학교에서 무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IP로 들어갔더니 로그인이 없어졌어요. 학교에 오시면 DBPR을 무한 검색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현우 씨 말씀하신 대로 학교
컴퓨터로 사용하면 되고 다운로드까지 되고 제가 다운로드를 화살표 아래로 써 있는 거를 하나 테스트로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그러면은 추천 논문까지 다운하도록 추천을 하거든요. 화면을 보여드리면 아까도 잠깐 나왔던 화면인데 제가 다운을 하나 이렇게 지금 아무거나 보이죠? 요거 다운할까? 요 화살표 요거 이렇게 누르면은 다운이 지금 돼서 쭉 올라갔지만 야, 너 이거 4개 더 다운해. 뭐 이렇게. 그럼 요거 누르면 또 다운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요거 누르면 또 다운이 되는 약간 넷플릭스 같은 그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뜬금없이 지금 여기 내가 라우드스피커 전문가도 아닌데 어레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중지. 주영 씨가 멘트를 쳤는데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림대학교 도서관을 링크로 들어가면 아마 자동 VPN 식으로 되는 형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무료로 된다고 하니까 학교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링크를 타면 무료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역시 이런 로그인들을 바이패스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이제 도서관에 평일에 오시게 되면 그 도서관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굉장히 새로 좀 뭐라 그러지? 새 단장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여름방학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먼지를 다 계속 먹고 저희는 다녔고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고 좀 깨끗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냥 궁금한 셈 치고 잠깐 이제 오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도 했는가 기억이 아마 하긴 하겠죠. 도서관 한번 찾아봅시다. 오픈 시간 대림대학교 도서관. 자, 학술 DB 뭐 이런 검색이 있네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DBPR가 들어있고 키스 리스 다 들어있네요. 사이언스 온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키스 리스 DBPR 사이언스 온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개가 전부 국내 DB로 돼 있고 국외 DB는 웹 오브 사이언스 아까 얘기했던 것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공학 쪽이 많지는 않은데 웹 오브 사이언스만 되면 그럭저럭 되거든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대림대학교를 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요 대림대학교 수암도서관 요게 뜨고요. 뭐 로그인 이런 거 하면 여러분께 뜨겠죠? 그래서 학술 DB 이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국내 DB, DBPR, 키스, 리스, 사이언스온 요거 우리가 다뤘던 요거 밑에는 뭐 설문지 이런 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이트는 처음 보고 요거는 아마 딱 이름 자체가 벌써 국가 거 같죠? 그 다음에 국외로 가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웹 오브 사이언스 얘네가 여기 팔렸나 보네. 클래리베이트라는 데 팔렸나 봐요. 웹 오브 사이언스 되게 유명했었는데 사이언스 디렉트도 하여튼 우리 쪽은 아닙니다만 있을 것 같고 와일리는 좀 겹칠 거예요. 요거는 좀 나올 겁니다. 분리 같은 게 있어서 못 보던 건데 이것도 못 보던 거예요. 에메랄드 엔지니어가 있나 보네요. 하여튼 있으니까 이제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학술 DB, 이북 시스템, 오디오북 등등을 할 수가 있다. 국회 도서관 원문 정보 서비스 이런 것도 좋네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연구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국회 도서관을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3층에 오시면 된답니다. 지정된 PC를 이용하라. 그러니까 고정 IP를 지금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안내. 학기 중에는 21시까지. 휴관일은 토일. 요게 애석하네. 우리가 토요일 날 많이 오는데. 그렇지만, 밤에 오시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이제 석사들이 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조금 물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학에는 여러분이 퇴근하고 도저히 맞춰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학기 중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대출 건수도 여러분 학생이니까 5권 뭐 빌릴 수도 있겠네요. 도서관 프린트 및 복사 서비스도 있는데 이 수험관에는 없고 퇴계관, 전산관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계속 이 배너들이 뜨는 거 보니까 미스도 있고 국회 도서관도 있고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자, 현우 씨가 뭐라고 남겼는데 클릭해도 안 들어가지는데 학교에 가면 이 페이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오셔야 이게 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영 씨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림대학교 도서관 링크 타면 무료입니다. 뭔가 로그인을 하신 것 같아요. 로그인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현우 씨 말대로 요 9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쪽, 퇴근하시고 뒤쪽 시간을 특히 이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평소에 조금 검색해 놓은 자료가 있고 여기서 다운을 못 받으면 이름만 적어 놓고 키워드로 검색해서 바로바로 빼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1시간이면 정말로 한 100개까지도 스피디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강의는 2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까지 했는지만 되게 간단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좀 열어야겠구나. 답답하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이제 작은 브레인스토밍, 이제 중간에 핵심 키워드 정도 있고 가생에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아마 요 가운데 것도 검색을 해보시거나 요 가생이에 튀는 애들 하나씩 검색을 하면 메인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 가생에 있던 그 가지는 이쪽에 있는 폴더로 말하면 맥 폴더 같은 거죠.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에 서브 디렉토리가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이제 익스플로러 안에 디렉토리가 이렇게 또는 맥이면 파인더 안에 디렉토리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모양을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볼 거고요. 오늘은 그런 초석을 얼마나 하셨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 역순으로 하면은 이 현우 씨부터 어느 정도까지 좀 해보셨어요?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이제 그 논문 타이틀 제 주제에 있는 키워드들 검색해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냈으면 요게 조금 쉬웠을 거 아니야, 그쵸? 네네. 지난주에 못 네. 내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밀리면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역순으로 하면 가연 씨였나요? 네. 오늘 저는 네, 국내에서 영상 프로토콜로 한 것들은 다 찾아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몇 개 없어서 외국 사례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외국에서 논문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이언스 오브 아까 우리 학술 DB 쪽에 웹 오브 사이언스 이쪽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쪽이면은 막 무슨 IEEE나 이렇게 되게 테크니컬한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연계가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사실 이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데서 정리된 리뷰 페이퍼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검색은 조금 더 멀리 해보고 그다음에 아닌 걸 버리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영 씨인가요? 네, 지금 해보고 있고요. 우리 회의실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많이 안 나오네요. 네, 네, 한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분야는 많이는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스피커 어레이 같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20, 30개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뭐 5개, 4개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딱 맞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그 분야에서 뭔가 쓰면 되기는 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희 씨였나요? 종윤 씨나요? 순서가 갑자기 헷갈리네. 건희 씨부터 하시죠. 네, 잠시만요. 네,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우선은 그 이전에 논문을 전관방송 쪽으로 검색을 좀 했었는데, 전관방송 쪽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제 제가 찾을 땐 처음에 다 6개밖에 안 나왔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검색하신 거 봐도 이제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키워드를 좀 보다가 이제 키워드엔 안 나와 있는데 전관 방송인 게 결국에 화재나 재난 쪽 방송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키워드를 변경을 해서 우선은 네이버 학술 정보로 검색을 하면 조금 더 범용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검색을 하고 지금 세부 논문 같은 걸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워크북 책에도 보면은 그 키워드를 살짝 이렇게 트위스트하거나 믹스앤매치를 해서 변형해서 검색하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그 좀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피커 어레이나 전관방송과 같이 뻔한 얘기를 하면은 검색이 많이 안 되는데 아까 제 논문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원래 어쿠스틱 모니터링을 했다가 무슨 노인 모니터링 막 이런 다른 단어들을 넣으니까 다른 레퍼런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서 다각도로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넓게 할수록 다각도로 매치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건희 씨는. 다음은 이제 종윤 씨. 네, 저는 그 서론에 써놨던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에 대한 논문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정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그 키스에다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왜 개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그 해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몇 개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종윤 씨는 조금 많이 이제 써온 상태에서 저랑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 니즈가 좀 되게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잘 보이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지금은 도찐개찐이지만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의 얘기입니다. 조금 자기가 멀리 가면요. 이런 검색 엔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길들이 보이고 조금 막연할 때는 단어들 자체가 막연하기 때문에 주는 게 없어요. 마치 그 뭐지? AI 기기 쓰는 거 똑같아요. 거기다가 그냥 예쁜 여자 그려줘라고 하면 되게 막연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엄청 구체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미간은 어떻고 코는 어떠며 뭐 막 이렇게 쓰면은 AI가 되게 잘 그려주는 거와 되게 비슷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쪽집게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들 이제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논문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완전 찰떡으로 붙는 건 아니에요. 상당수의 핵심, 이게 서론이라든가 무슨 뭐 배경 지식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논문이 완전 직결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무슨 정부 쪽에서 따로 발간된 자료나 유료 자료인데 문건창 교수님만 보관하고 있거나 뭐 유 교수님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또는 검색을 해도 제목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서 막히고 돈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살짝 그 교수님들이 애초에 원래 받았던 자료들이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있으면 그걸 쓰고 만약에 없으면 이걸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일단 조금 뒤쪽으로 밀어놓고 이게 없어도 되는 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여기 미싱 피스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딱 끼면 될 것 같을 때 그때 주머니를 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은 최대한 무료 범위 내에서 하시되 유료 범위를 확보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정보를 조금씩은 이용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교수님 그럴 거예요. 야, 그거 뭐 다 무료로 있어 찾아봐라고 하면 진짜 어디로 우리가 링크를 잘 타고 가면 무료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옛날엔 무료였는데 갑자기 유료로 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료라고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그 교수님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거 유료된 거요? 알았어, 그럼 내 거 줄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들한테 손을 벌려서 받을 때도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또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이 이제 뭐 애인이 있다. 애인한테도 뭐 더 달라고 할 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돼서 야 진짜 내가 뭐 사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네 거 나눠 먹자라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 서치 같은 것들을 브로드하게 한 티가 몸에 그냥 막 이렇게 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흘러나오고 있으면은 지도 교수님이 그냥 이게 받아주세요. 그 사회생활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스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넘치는 조사와 흘러넘치는 브레인스토밍을 끝낸 상태에서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때 길들을 이런 길 저런 길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마치 제가 뛰어난 마블 작가고 여러분이 뛰어난 무슨 뭐 히치콕 작가인데 둘이 막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막 순식간에 30분 동안 불이 붙어서 스토리가 막 별의별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거죠. 지금 교수님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던진 화두를 살짝살짝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주변에 그런 자료 조사가 있으면 읽어보는 정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엄청 조사한 상태에서 갖고 오는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어우, 긴장하는 거죠, 이제. 나도 같이 달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도 교수님을 드라이브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그것은 자료에 무장해 있다.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디렉토리 있죠? 원제목이 있고 가지친 그 디렉토리가 있고 계속 가지치어서 끝에 PDF가 있는 이런 모양이 맥이면 쉽죠. 이렇게 그 특별 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어서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까지 나오는 그런 창이 있으면 캡처를 해서 하나 보내시면 좋고 아닌 경우에는 뭐 파워포인트로 대충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뭐 몇십 개 찾았다 이렇게 뭐 열 몇 개 찾았다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거나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해가지고 수업 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제출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